관리 번호 2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양해 좀. 자, 오늘의 문제 풀기 시간에서 일단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물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들로 어떤 활동을 할지 예상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이 카드들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도 많이 예상을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사는 거, 그리고 땅에서 사는 것들, 아니면 광합성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준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다들 아주 잘 예상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준비했는지 잘 파악한 것 같으니까 오늘의 활동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학반장 승혁이가 학습지를 애들한테 한 장씩 나눠줄게요. 자, 학습지 다 받았을까요? 네, 못 받은 친구 없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할 활동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 할 활동은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 학습지 첫 번째 페이지를 볼게요. 어떤 그림이 있죠? 그쵸? 어떤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근데 길을 찾아가는데 엄청 길이 복잡하네요. 선생님이 먼저 줬던 생물 카드로 여기다가 뭘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지연이. 이 카드들을 이 길에 맞는 위치에 넣어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토의를 해가면서 이 7장의 카드를 맞는 위치에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실수했다. 자, 여러분 활동을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해주세요. 아, 네. 희정이, 갈조소가 뭐냐고요? 갈조소는 광합성을 하니까 다시마도 식물이 아니냐고요?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갈조소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광합성에서 식물에서 광합성을 할 때 색소가 뭐였죠? 그쵸? 엽록소였죠. 근데 여기 카드에 써있듯이 갈조소도 엽록소처럼 광합성을 해주는 색소예요. 그런데 자, 선생님,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걸 궁금해할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삑! 자, 저기 사진을 볼게요. 보면 자,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식물이랑 다시마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둘 다 광합성을 하지만 구조가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다른 것 같나요? 그쵸? 많이 다른 것 같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윤경이가 아주 잘 대답해줬는데 다시마는 보면 식물처럼 뿌리가 있지도 않고 줄기에 잎이 달려있지도 않아요. 네, 아주 잘 답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마랑 식물은 같은 곳에 넣어도 될지 안 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아, 네, 희성이가 질문을 또 해줬는데 선생님, 그럼 핵이 없으면 다 저쪽 1번 위치로 들어가나요? 광합성을 하면 무조건 식물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한번 112쪽을 펴볼래요? 네, 교과서 112쪽을 보면 거기 남세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면 남세균이 뭘 한다고 돼 있죠? 그쵸? 남세균도 광합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자, 여러분 식물이 잠깐만.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나 식물이라고 정의가 되려면 우리가 광합성 이외에도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다시마나 남세균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하지만 식물이 되려면 여기 분류 카드를 봤을 때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이 돼 있어야지 식물의 위치로 들어갈 수가 있죠. 네, 그럼 다들 고민을 해보고 잘 분류를 해볼게요.
다들 잘 분류를 해보았나요?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조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나와서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아 좋아요. 네, 태연이가 나와서 한번 여기에 카드를 자석으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연이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주었는데 혹시나 우리 조는 이거랑 다르게 분류를 했다 하는 조 있을까요? 네, 다들 이거랑 똑같이 분류를 했군요. 선생님이 보니까 다들 아주 틀리지 않고 맞게 잘 분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지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다음 장을 넘겼는데 뭐가 있죠? 산호랑 따개비가 있죠. 얘네는 어디에 들어갈지 선생님의 알려주는 거 없이 여러분끼리 5분 동안 또 토의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언제나처럼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을 불러주면 됩니다. 서진이가 질문이 있나봐요. 아, 선생님, 산호 끝에 달린 건 잎인가요? 아, 산호 끝에 달린 게 뭔지 궁금했군요. 산호 끝에 있는 거는 잎이 아니라 포립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약간 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산호는 어느 곳으로 들어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5분 지났는데 혹시 더 시간 필요한 조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한번 이제 조별로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1조랑 4조는 산호는 광합성을 하니까 이렇게 식물 쪽으로 넣었고, 그리고 2조랑 3조는 산호랑 따개비 둘 다 운동도 하고 광합성을 하지 않고 또 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산호랑 따개비를 동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뭐가 맞는지 한번 분류를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산호랑 따개비는 핵이 있을까요? 세포에 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기까지는 쉽죠. 둘 다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포 한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둘 다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서진이가 질문했던 거에 힌트가 있는데, 자, 산호가 뭘 잡아먹는다고 했죠? 그쵸,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는 광합성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산호는 일단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따개비는 어떨까요? 따개비는 뭘 먹을까요? 맞아요. 따개비도 산호랑 비슷하게 작은 물고기나 플랑크톤을 잡아먹습니다. 그럼 둘 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갈라지면 좋을까? 산호랑 따개비 여러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쵸? 산호랑 따개비가 뭔가 물고기처럼 막 헤엄을 치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산호랑 따개비도 움직인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서 잡아먹어요. 그렇다는 말은 둘 다 어디로 갈까요? 그쵸? 둘 다 운동성이 있어서 동물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들 여기까지 잘 이해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우리가 더 깊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 활동이 뭐였죠? 생물을 개수준에서 분류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분류한 것들에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핵이 있는 애들은 뭘로 분류가 되냐? 원생 생물로 분류가 돼요. 그럼 핵이 없는 애들의 이름은 뭐냐? 원핵 생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핵이 없는데 원핵 생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생 생물에서
조금 더 갈라져 보자면, 자, 여기 분류카드 봤을 때 곰팡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 광합성 안 하고 운동성도 없는 애들,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 우리가 균계라고 해요. 균계라고 하는데, 선생님 왜 여기 있는 애들이 세균이니까 얘네가 균계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균계라고 하냐? 우리 분류카드를 봤을 때 지금 곰팡이에 뭐라고 써있죠? 균사가 얽힌 구조라고 돼 있죠, 얘네들이. 그래서 우리가 균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쉬워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성이 있는 광합성을 안 하는 애들 뭐라고 하죠? 그렇죠. 아주 다들 대답을 잘해주었어요. 동물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육지에 살고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 얘네들 뭐라고 하죠? 그쵸, 식물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물속에 있고 뿌리, 줄기, 잎이 없는 애들, 아까 전에 질문을 해주었던 다시마가 여기 들어가는데요. 다시마는 여러분이 그냥 원생 생물이다 로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상황을 만들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